앤세스트리 DNA를 통해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찾다. 카리사 알렉산더 랜달, 당신이 저의 남동생입니다. 매트 해닌저는 2016년 1월 3일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 53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한 후에 해닝저는 이 이메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해닝저는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태어났고 아기 때 입양되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출생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많은 시도들이 실패한 끝에 더 이상 가족들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언젠가 저의 생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고 아리조나주 길버트에 살고 있는 해닝저가 회상했다. 해닝저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아리조나 길버트 성전에서 봉사하던 중에 앤세스트리.com 웹사이트에서 DNA,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닝저는 가족을 찾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DNA 검사를 받을 때조차도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세스트리 DNA는 족보 검사 서비스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가족 이야기에 대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고 앤세스트리.com의 전문가인 애나 스웨인이 설명을 덧붙였다. 앤세스트리.com 웹사이트는 2012년에 앤세스트리 DNA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웨인의 설명에 의하면 2015년에는 800명의 정도의 회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특별히 첨단 기술로 인해 1년 사이에 숫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많은 방식으로 첨단 기술이 이 사업이 진척되는 것을 도왔어요. 나고 스웨인이 말했다. 전에는 결코 한 사람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동시에 같은 표시를 갖고 있는 150만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앤세스트리 DNA는 마이크로어레이의 기초한 상염색체 테스트 기술을 사용한다. 스웨인은 몇 가지 다른 DNA 검사가 있으나 상염색체 DNA는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고 스웨인이 말했다. 이러한 과정은 참가자들이 무료로 앤세스트리 계정을 만들고 $99, 약 12만 원의 DNA 검사 세트를 주문하면 된다. 회사는 8에서 10일 안에 이메일을 보낸다. 검사 세트가 도착하면 참가자는 침 샘플을 채취하여 기관으로 다시 보내면 된다. DNA 실험실이 샘플을 분석하는 데는 6대 8주가 소요된다. 샘플은 70만 개의 표시들로 분석이 되어 인종을 분석하고 전 세계의 25개의 특정한 인구 집단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 후에 DNA는 150만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일치하는 사촌의 명단을 포함한 모든 결과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 계정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참가자들은 결과가 준비될 때 이메일을 받는다. 앤세스트리는 또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개인 메일 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닝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저의 생물학적 조상들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해닝저는 몇 개월 후에 그의 앤세스트리 계정에 로그인을 했다. 2015년 12월에 그가 자신의 계정을 확인했을 때 그는 자신과 DNA가 일치하는 가까운 가족 첫 번째 사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는 유타주 스패니시 포크에 살고 있는 조이스 버그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조이스 버그너는 항상 계보 사업을 하는 것을 사랑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친척들을 찾는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4년 전인 2015년 8월에 앤세스트리 DNA 검사를 받았고 앤세스트리.com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사촌 목록을 받았다. 그 후에 조이스는 해닝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던 것이었다.
해닝저가 조이스의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이스는 그를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조이스는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단순히 해닝저가 그의 가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저와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둘이 서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해닝저는 자신이 거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조이스에게 알려줬다. 조이스가 자신과 해닝저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기억이 떠올랐다. 강한 인상이 저에게 떠올랐고 생생한 기억이 생각났어요. 라고 조이스 버그너가 말했다. 저는 한 목소리가 이것은 너의 엄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즉시 매트 해닝저가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그는 저의 남동생이었어요. 해닝저의 블로그에 따르면 조이스 바그너는 그 당시 12살이었고 그녀의 엄마에게는 혼의 자식으로 해닝저라는 자녀가 있었다. 조이스는 5명 자녀들 중에 한 명이었고 가족들은 정부 복지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입양 사실이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에 해닝저와 버그너는 앤세스트리 DNA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기 전까지 서로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해닝저는 조이스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아내와 함께 눈물과 기쁨을 나누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항상 그의 친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었다. 조이스 버그너는 1992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앤세스트리.com 가족 족보 나무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고 해닝저는 즉시 가족 족보 나무를 살펴보았다. 제 기분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53살인 나이에 저의 생모와 가족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다가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어요. 라고 해닝저가 말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조이스를 만나고 포옹해주는 것이에요. 저의 누나를 통해서 어머니를 느낄 수 있어요. 스웨인은 입양된 사람들에게 DNA 검사는 아주 행복한 가능성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가끔 기록들이 폐쇄되어 있기도 하고 입양 기록이 접근 금지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DNA는 가족을 찾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죠. DNA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DNA는 찾아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 족보 나무를 확장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스웨인이 말했다. 앤세스트리 DNA의 도움으로 해닝저는 그의 가족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항상 잃어버린 연결고리,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해닝저를 다시 찾을 수 있음에 우리는 더욱 평화를 느끼고 우리의 가족을 확장하고 우리 삶의 또 다른 가족을 찾아주는 기회의 창문이 생겼어요. 라고 조이스 버그너가 말했다.